네, 서동수의 글로벌 마켓 리더 메리츠 종무권 서동수 대리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서동수 대리와 어떤 내용들 저희가 얘기를 나눠볼지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 2015 최고 최악의 섹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연말 증시로 다가가면서 증시는 전체적으로 좀 현재 흐름에 대해서 그냥 지켜보는 좀 관망세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일단 올해 좀 한 해 동안 좀 뉴욕 증시 좀 어떻게 흘러왔는지 섹터별로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쪽의 흐름이 좋았고 어떤 쪽의 흐름이 좀 나빴는지 전반적인 정리를 좀 해볼까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산업이 태동기를 지나서 이제 성숙기로, 성장기로 들어가고, 이제 성숙기로 넘어가서, 사실 이제, 경제학에서, 성숙기 정도까지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 노년기까지도 이렇게 표현이 돼 있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이러한 이 성장을 지나서 성숙기까지 이르는 이런 시간들이 상당 기간 지속이 된다라는 측면. 그런 것들이 이제 최소 한 5년에서 아주 길게 되면 한 10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지난 2차 제조업으로 중심으로 해서 성장을 했을 때에도 우리 2차 제조업에 한국 경제를 이끌었던 이런 산업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다 이렇게 산업이 이제 패러다임 자체가 상당히 좀 시프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인데 한 해를 보면서 어떤 섹터가 가장 강했고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약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해 보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앞으로 몇 년간은 더욱더 계속 좀 추세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을 앞서서 준비하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최고 섹터, 전 세계의 섹터를 이제 다 이 분석을 해본 이런 기사를 봤는데요. IT하고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강력한 상승을 보여줬었고 에너지, 원자재, 매터리얼 이쪽으로는 상당히 좀 좋지 못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일단 그 흐름은 나스닥 증시, 그러니까 3대 지수만 봐도 느낌이 올 것 같아요. 나스닥 증시 많이 지금 연간 수익률로 상당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다우나 S&P 500 지수 같은 경우는 여전히 조금 불안한 양상을 보이면서 연간 수익률 플러스 전환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는데, 네. 에너지와 원자재 섹터가 아무래도 S&P 그리고 다우 지수에 많이 좀 포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대리님 지난 한 해를, 그러니까 올해를 엮여봤을 때는 중국 그리고 유가 하락 이 부분이 가장 섹터의 변화에 큰 움직임에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아요. 중국도 이제 제조업에서 소비 중심으로 이제 산업이 변화가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섹터 변화도 여기서 가장 많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요. 그 흐름들을 좀 자세하게 좀 외신 통해 살펴주시죠. 예, 블룸버그 기사를 토대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2005년부터 2015년도까지 지난 약 10년이 약간 넘네요. 이 상황들에서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것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머징 시장이고요. 그거 디벨롭트라고 표시된 게 이제 선진 시장을 분홍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선진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맨 앞에 이제 그 맨 상단에서 세 번째까지 컨슈머 스테이플스, 그리고 헬스케어, 그리고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세 섹터 전부 다 특히나 컨슈머 스테이플스, 그러니까 필수 소비자하고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100% 가까운 상승률을 좀 보여줬고요. 섹터 상승률이니까 기업으로서는 10배가 넘는 상승이 굉장히 허다하게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조금 눈에 띄는 것은 IT가 이머징 쪽하고 디벨롭트하고, 그러니까 선진하고의 좀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뜻. 이게 전체를 대변을 하는 그래프기는 합니다만, 여기서 좀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것은 IT 쪽에서는 선진국 쪽의 그 경쟁력이 상당히 좀 제고가 많이 돼 있는 상태. 그래서 여기서 이머징 쪽에서 IT 산업이 선진 IT 산업을 쫓아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측면, 이런 게 주가 상승률로 어느 정도 좀 투영이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하단에 보시면 매터리얼, 에너지, 파이낸셜 이렇게 나오는데요. 유가 하락과 더불어서 중국이 2차 제조업 산업을 중심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3차 산업으로 좀
틀면서 전 세계적으로 유가와 더불어서 원자재 시장의 수요가 상당히 좀 부진했다라는 것을 지난 10년 동안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머징 쪽에서든 그리고 선진 쪽에서든 다 좀 주가가 안 좋았었고요. 파이낸셜스를 보시면 금융 쪽에서는 특히나 우리 이머징 쪽에서의 상승률이 좀 별로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서 좀 어떻게 보면 그 선진 시장에서도 뭐 좋지 않았었던 것도 매한가지였던 것 같고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이제 MSCI 월드 그리고 이머징 마켓 인덱스를 합쳐서 이렇게 나온 부분들인데요. 이머징 마켓만 따로 보는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10년 누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우리가 보는 것들하고 좀 체감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표를 보시면 2015년도 그리고 2014년도 이게 2015년도부터 2006년까지 가로축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세로축으로 헬스케어 인포메이션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5년도, 2014년도, 2013년 최근 4개년을 봤을 때 헬스케어가 가장 많이 오른 섹터 2015년도 1등, 14년 1등, 13년 2등, 2010년 1등 IT 같은 경우는 2등, 2등, 1등, 2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좀 최근 들어서의 상승률은 굉장히 좀 강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앞으로 뭐 짧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트렌드는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안 좋아지는 섹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매트리얼이라든가 유틸리티,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6등, 10등, 9등, 뭐 10등, 9등, 10등, 8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섹터가 상승률이 계속 안 좋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통 산업은 더 이상 이제 마진 트레이딩에서 자유롭지 못한 시장, 기술적인 우위가 없는 시장, 여기에서 특별한 주가 상승률이 좀 따라오기 힘든 이런 섹터로 가는 반면에 헬스케어 섹터라든가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퍼포먼스를 지난 4년 동안 보여줬었고 그리고 최근 1년, 2년 동안에도 가장 강력한 상승을 좀 보여준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우리가 뭐 헬스케어 IT 쪽에 대해서 좀 얘기를 계속 뭐 앞으로 올 한 4년, 5년 동안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어차피 뭐 전통적인 산업들은 이제 내년에도 좀 더 이상 뭐 좀 기대를 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다면은 어떻게 내년에도 이 IT나 아니면은 이렇게 좀 헬스케어 쪽은 계속해서 좀 좋은 성장세를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전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중국의 샤오미라는 기업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그 핸드셋에서부터 무슨 체중계까지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가장 이 회사를 주목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뭐냐면 상당히 기술적인 성숙도를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적인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로우 프라이스를 가지고 있다는 측면이 모든 IT 하드웨어 업체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통 산업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있어서 이 그 규모의 경제를 이룬 중국의 이런 제조업 경쟁력이 전 세계 하드웨어 가격을 무참하게 이렇게 타격을 계속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국이 손을 대기 시작을 하면요, 결국에는 이런 마진 경쟁에서 13억 6천만 명이 밀고 가는 이 규모의 경제의 이 단가를 다른 국가들은 절대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전통 산업의 구경제를 노년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본다면 헬스케어라든가 IT 이러한 부분의 산업들은 지속적인 성장기로 계속 가져가고 있다. 우리가 제가 뭐 뻔한 제너럴리스트는 없습니다. 뭐 IT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고 헬스케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니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국영제에 있는 뭐 조선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이러한 산업들은 전반적으로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들이 상당히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신성장 산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트렌디한 소비재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진입장벽이 없는 산업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한때는 뭐 화장품이 잘 되고 화장품 내에서 무슨 마스크팩이 잘 되고 어떻게 보면 이 주기가 상당히 좀 짧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트렌드도 꼭 우리가 소비재에서는
계속 픽업을 해나가는 이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많이 필요하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 우리 서 대리님이랑 같이 좀 점검을 해봤던 이슈 가운데 하나가 또 IT와 소비 섹터, 그러니까 유통 섹터 내에서의 경계가 좀 불분명해진다. 이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에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요. 네. 이대 산업이 올해를 주도했던 만큼 내년까지도 상승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구경제라고 봐야 되겠죠. 전통 산업에 대한 하락세는 내년에도 조금 쉽진 않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네. 관련 섹터들에 대한 점검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올 한 해를 들었다 놨다 했던 이 섹터에 대한 움직임을 점검해 드렸고요. 다음 이슈는 미국 경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적당한 미국 경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적당한 미국 경제, 참 이런 표현이 재미있네요. 일단은 뭐 올 한 해 뉴욕 증시, 뭐 미국의 어떤 경제의 흐름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우리 서동수 대리 입장에서는 뭐 그냥 더할 나위 없이 그냥 뭐 너무 이렇게 호황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불황도 아니었고 좀 적절히 견조하게 좀 흘러갔다 이렇게 좀 내다보시는 것 같아요. 예, 여기 뭐 지표가 굉장히 뭐 좋다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요. 뭐 좋다라고 보는 뭐 고용 관련된 지표들도 이면에는 약점들을 상당히 좀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미국의 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2차 제조업이 무너지면서 2차 제조업이 전 세계적으로 좀 더 이상 호황기를 전혀 진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일용직 근로자에 가까운 이런 파트타임 잡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나고 경제 참여율 자체가 상당히 적다라는 측면에서 미국의 고용의 약점을 이제 비관론자들은 많이 얘기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이 적당한 이 지표가 어느 정도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는 또 상승세라든가 하락세가 좀 극명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그에 비해서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 언제든지 그 조달금리가 높아지면서 다운턴 오브 이코노미로 들어가게 됐을 때 지수들은 어디든지 뭐 내려앉을 수도 있다는 측면을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좀 안정적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 안정 속에서 불안정이 항상 나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고요. 지난주 이제 목요일 날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그림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점검을 해주시죠. 네, 지난주 26만 7천 건 나오면서 그 전주 대비해서 5천 건이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뭐 그냥 견조한 수준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4주 평균 자체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평균치 자체도 상당히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최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이제 30만 건에 가까워지게 되면 4주 이동 평균이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좀 골든 크로스로 나타낼 가능성이 상당히 있었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좀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다. 그래서 미국의 고용 측면에서 뭐 크게 좀 우려할 만한 일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일단은 뭐 12월에 금리 인상이 단행된 이후에 계속해서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목요일에 발표가 됐었던 이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견조하게 나오면서 이 같은 의구심을 좀 싹 씻어버린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질적인 면으로 본다면 아직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번 지표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좀 외신 통해 해주시죠. 뭐 결론적으로 시장이 결정을 모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뭐 제 생각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지 항상 가능성이라는 것을 열어둬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로이터 같은 경우는 30만 건 하회를 42주 연속으로 했다. 1970년도 이래로 계속 뭐 처음이다. 컨센서스 27만 건보다 하회하는 모습을 상당히 좀 견조하다. 그렇지만 강달러 환경 그리고 금리 상승, 세계 경제 둔화 부면에 맞닿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상당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고용 측면만 본다고 하시면 외형적인 이 수치만 보면 미국 경제가 상당히 견조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지만 달러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뭐 그렇다고 해서 미국 경기가 뭐 그렇게 강력하다라고 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부분들은 좀 달러의 흐름에서 우리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이제 뭐 그림을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금리 인상을 하고 나서부터 달러가 한 3% 정도 빠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 뭐 이런 것들이 뭐 우려감으로 피어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11월 달에 이제 100을 넘어설 정도로 9%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락은 분명히 뭐 가능한 측면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만약에 이제 금리 상승과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계속적으로 이뤄지는 경기가 굉장히 호황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뭐 금리를 뭐 결과적으로 올리게 되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다가 더욱더 우상향을 하는 네. 속도를 내는 이런 국면들이 나올 수가 있었는데 이런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연속적인 금리 인상 전망이 어둡다. 바꿔 말하면 미국 경제를 호황이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느냐라는 이렇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미국의 어떤 좀 1년간의 흐름을 우리가 쭉 짚어봤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의 좀 흐름이 좀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그리고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떤 파급을 또 가지고 올 것인지, 요 부분 마지막으로 좀 짧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예, 달러 자산 결론적으로 다시 좀 어느 정도 되돌림이 나오면서 이머징 자산은 기간 조정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측면에서 코스피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28일을 기점으로 해서 그 대주주의 양도세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코스닥이 저점을 찍고 다시 이러한 물량들이 다시 코스닥으로 다시 진입을 하는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인 강세가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경제 아주 호황을 지나고 있다고 판단하기엔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증시에서는 코스닥의 상승세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 점검해드렸고요. 오늘 전략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정금증권 서동수 대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